아무튼 한 줄 평을 하자면 스토리를 잘 담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토리는 잘 담으시나 이 스토리를 보여주는 최종 이 결과물에 대한 비주얼이 너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막 무시받고 조롱당하셨대요. 옛날에 피드백을 요청하셨는데 이분이. 제가 메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디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디자인 취업을 목표를 하고 있는 이용이라고 합니다. 처음 디자인을 배울 땐 '저의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시 다른 직종의 일을 하며 방황했지만 복학 후 어떠한 계기로 다시 디자인을 배우고 싶은 욕망으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 후 편집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편집 디자인을 준비하다 채용 공고가 많이 그렇죠. 편집 디자인 채용 공고가 없죠, 거의. 다시 노선을 틀어 BX 그래픽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경력도 3개월 남짓한 인턴 기간만 있고 저에 대한 디자인 능력에 의심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쉬운 외주 정도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피드백도 없이 혼자 디자인을 하다 보니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디자인은 사실 내 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 디자이너 분들에게 피드백을 요청드리고 포포를 뿌린 적이 있었는데 결과는 죄다 무시거나 조롱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디자이너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순간 우디님의 퍼플 피드백 영상을 보게 되었고 작업할 때 이제 라디오처럼 틀어 놓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피드백 요청을 드립니다. 신입이라 아무것도 모르기에 피드백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구독자 이용희 님께서 보내주신 포트폴리오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같이 무채색의 사람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표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되게 특색인데요. 그쵸? 일단 봅시다. 포트폴리오 컨셉 돌같이 무채색의 사람. 왜 돌이에요? 왜 무채색이에요? 왜 초록을 사용했어요? 경험을 쌓으며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돌로 저를 비유했습니다. 무채색같이 서로 섞일 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화를 이루어 서로 소통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기에 초록이라는 색을 활용했습니다. 여기까지 되게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자기소개에서 저를 알아보자면 저는 이용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하자. 디자인을 하는 이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만 읽어볼게요. 벤처 상업 동아리 활동 당시 교수님께서 저에게 여러 시각적 요소를 눈에 담아 다양한 발상을 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책 하나를 추천했는데 디자인 후쿠다 시게오의 일대기를 작성한 책이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이쁨을 넘어 총체적 경험이라는 철학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제 디자인 작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써 있네요. 그쵸? 이제 레주메 페이지인가 봐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 경험. 대학 일자리 플러스 본부 핑크벨 설대 현대자동차 예선점 디케워시 수원점 전자명합 제작 졸업 전시위원회 인턴 디자이너 포스터 제작 뭐 이렇게 하셨네요. 그쵸? 초반에 다들 원래 쓸 게 없습니다. 이 레주메 페이지에 이제 각 대학교 졸업하시는 뭐 예비 졸업생들은 딱히 쓸 게 없어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다들 뭐 쓰면 쓸 수 있거든요. 딱 요 정도는. 지금 뭐 이렇게 내용은 많이 없지만은 그냥 뭐 적당하게 이렇게 알차 보이게끔 잘 레이아웃 구성하신 것 같아요. 이제 목차가 나왔네요. 그쵸? 해녀의 부엌, 광명동굴, 포로스의 이코넨 서울. 봅시다. 해녀의 부엌.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러스트레이션이 아니고요. 기여도 100% 2025년 8월에 아주 최근에 하셨네요. 그쵸? 해녀의 부엌. 제주의 세계문화유산인 해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해녀가 잡아올린 수산물들을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아트 다이닝을 꾀하는 컬처 베이스 브랜드입니다. 미디어 아트 다이닝? 제주 해녀의 삶을 음식에 담아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을 전해주는 해녀의 부엌 리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해녀의 부엌이라는 게 원래 있었나 봐요. 그쵸? 해녀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다. 브랜드 핵심 가치, 유산, 진정성, 공존, 고유성을 유지하며 재해석, 해녀의 아이덴티티 강화.
아이덴티티 시스템 해녀의 부엌. 우리의 바다가 먹과 허허 먹인 부엌이지라. 아 이거 되게 예쁜 말이다. 그치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우리에게 바다가 먹에 먹이는 부엌이지. 되게 예쁜 말이네요. 해녀의 삶과 스토리를 공유합니다. 세계유산의 해녀의 가치를 보존한다. 브랜드 코어 밸류가 유산, 갯바위, 진정성, 수경, 공존, 뿔소라, 갯바위, 수경, 뿔소라래요. 친근감, 해녀, 모던적인. 여기까지는 접근이 좋아요. 브랜딩에 접목시킵니다. 해녀의 부엌의 핵심 가치를 재해석하여 제작한 그래픽 모티브입니다. 요게 뿔소라고 요게 두 번째 있는 게 갯바위고 세 번째 있는 게 이제 수경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픽 모티브에서 해녀의 부엌에서 로고를 이렇게 만드셨네요. 그쵸? 최근에 어떤 브랜드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애가 쓴 걸로 기억하거든요. 막 이렇게 대충 글을 썼는데 그거를 그냥 로고로 만들어 가지고 브랜딩을 한 게 있더라고요. 역시 그거 보고 브랜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진짜 대충 써도 그냥 이게 이 작품이 될 수 있겠구나. '팔리는 디자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막 이런 막 꼭 로고라고 해서 막 전형적으로 막 이렇게 딱딱 그리드 시스템에 들어갈 필요 없이 이렇게 막 손글씨 느낌 나는 것들도 지금 이 해녀라는 이 컨셉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곡 할매 긴용분체. 어허. 해녀의 중점에 맞춰 색상을 정했습니다. 평소 해녀들이 입고 작업하는 작업복의 색상과 친근하면서 정겨운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베이지와 브라운 계열의 색상과 손글씨 폰트를 적극 활용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손글씨 폰트 적극 활용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직접 쓸 필요 없이 그 네이버에서 무료로 그 제공하는 나눈 글씨 그 체 아시죠? 거기만 봐도 이런 예쁜 손글씨체 엄청 많거든요. 다 무료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상업적으로도. 거기에 있는 글꼴을 사용해도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아무튼 예쁜 글꼴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허허 먹인 부엌 우리에게 바다가 먹과 허허 먹인 부엌이지라. 요 슬로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해녀의 부엌. 뿔소라 보라성게 돌문어. 메뉴판인가 보네요. 그쵸. 어. 통조림? 뿔소라 보라성게 뿔소라 돌문어 통조림 같은 느낌이네요. 웹페이지하고 이렇게 나왔네요. 해녀 이야기, 제주의 식재료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녀가 초대하는 오직 14인을 위한 시간. 해녀 만능장, 토도톳 말린 톳 선물 세트, 톡 흑임자죽. 어. 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는 뭐 키비주얼인가 봅니다. 아이 끝이네. 그쵸. 스토리에 비해서 이 비주얼적으로 표현하신 요게 이게 결과가 딱 이렇게 딱 맺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가지고 요게 좀 아쉬워요. 이 뭘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상품을 보여주는 건지 해녀의 부엌이라는 어떤 뭐 그 식당을 보여주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메뉴판 같은 게 나왔다가 갑자기 막 상품이 나오고 웹페이지가 나오고 하니까. 이따가 또 피드백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다음 프로젝트는 광명동굴이라네요. 광명동굴. 저도 최근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광명동굴을 뭘 어떻게 디자인했을까요? 광명시의 테마파크인 광명동굴은 한국 100대 대표 관광지로 버려진 폐광을 문화 공간으로 제작한 훌륭한 동굴입니다. 하지만 광명동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통일성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제작해 광명동굴의 리브랜딩을 진행했습니다. 통일성이 부족한 광명동굴의 그래픽 모티브를 제작하여 통일성을 부여하고 광명동굴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경험을 제공합니다. 브랜드 핵심 가치는 예술, 문화, 가치. 이 왜 물음표로 되어 있어 이거? 뭔가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음. 뭔가 이렇게 내용이 가고 슬로건 제작에 있어서 선율과 빛이 흐르는 공간이 이렇게 핵심 키워드로 나왔나 봐요.
아이덴티티 시스템 선율과 빛이 흐르는 공간, 광명동굴의 예술문화 공간을 경험하게 합니다. 빛, 가치, 공간, 문화, 선율, 예술, 직관적, 넓은 공간, 빛과 어둠. 음, 그래픽 모티브에서 뭔가 이렇게 예쁜 요소들이 나왔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레터링은 이렇게 나왔고, 로고, 심볼은 이렇게 나왔고, 워드마크는 이제 이렇게 나왔나 보네요. 아이콘도 예쁘게 제작을 하셨네요. 그쵸? 통일성 있게 예쁘게 잘 제작했네요. 어 굳이 흡연조는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요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건 뭘까요? 이게 뭐지? 이게 수유실이네요. 그쵸? 식당이고 장애인 표시고 화장실이고 그렇네요. 그쵸? 이거 뭐 비상구 같은 거겠죠? 요거 되게 포인트 있게 잘 만드셨네요. 그쵸? 광명동굴 워드 타입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요 심볼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포스터인가 봐요. 광명동굴 선율과 빛이 흐르는 공간. 이게 이제 보니까 뭔가 그 피아노 건반 같은 느낌인가 보다. 선율이라서 그쵸?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요.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좀 동굴 느낌이 좀 떨어진다. 그 앞에 만들었던 요 심볼 있잖아요. 요거 이용해서 계속 좀 활용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이게 피아노 건반 느낌이 이게 빛나는 어떤 요소를 이렇게 조합을 하셨나 봐요. 그쵸? 아이디어 좋네요. 리플렛해서 이렇게 만드셨고 안에 지도도 있고 이거는 있는 건지 직접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하셨네요. 그쵸? 되어 있고 아까 그 제작하셨던 그 심볼들 이렇게 또 넣으셨네요. 그쵸? 아이콘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쪼끔 시인성이 쪼끔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 심볼 제작하신 이 통일성을 생각하면 되게 이 일관성 있게 디자인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테마파크나 이런 데 가면 심볼 보는 재미가 엄청 있거든요. 요런 거 보는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맥스 갔을 때 엄청 재미난 화장실 심볼 한 개 봤는데 제가 나중에 그 보여 드릴게요. 자 다음 프로젝트는 포르쉐 이코넨 서울이래요. 뭐지? 포르쉐 동대문 DDP에서 진행한 포르쉐 이코넨 서울은 세대를 거듭해 온 포르쉐의 혁신과 헤리티지를 보여주는 전시회입니다. 포르쉐의 아이콘이 되는 대표 차량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면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해 보고자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엔진이 철학이 담긴 수평 대형 엔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활용하여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했습니다. 아이덴티티의 핵심 가치, 역사, 상징, 혁신. 모던적인 수평 대형 엔진 포르쉐의 컨셉. 그렇대요. 엔진만 좀 이렇게 가기에는 뭔가 포르쉐다운 느낌이 좀 쪼끔 아쉽지 않아요? 아니면 차라리 그 뭐지? 그 포르쉐 그 예를 들면 911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뒤에 있잖아요. 그쵸? 대부분 엔진 뒤에 있다. 그쵸? 그래서 그 엔진 뒤를 이제 뒷부분 열었을 때 보이는 그 포르쉐 마크랑 그 엔진룸 모습 있잖아요. 그쵸? 이 탑뷰로 보였어도 더 이렇게 상징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것만 봐서 이게 뭐 특별한 건지 아닌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잘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요것만 봐서는 이게 포르쉐 느낌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터보 엔진 그 터보 차저도 그렇고 이 포르쉐만의 엔진 룸 디자인이 딱 있단 말이에요, 철학이. 그런 거 보면 되게 막 이 또 이 남자들을 왜 가슴 뛰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만드셨네요. 그쵸? 뭔가 개인적으로 이 DDP도 좋고 이 포르쉐 이 워드마크도 좋은데 그 엠블럼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포르쉐 포스터 보면 엠블럼 한 게 있거든요. 흑백으로 다 가더라도 포르쉐 엠블럼 이렇게 딱 놔둔단 말이죠.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해서 뭐 이런 것들도 뭐 만드셨네요. 그쵸?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뭔가 이게 이 뭐지? 뭐 이 브로셔 같은 건가 봐요. 그쵸? 전시 지도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쪼끔만 더 예쁘게 만들면 되게 이게 진짜 그 소위 말하는 그 어떤 헤리티지 이런 거 딱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아쉬워요. 이런 뭔가 이 블루프린트 이런 설계도 느낌으로 간 컨셉은 진짜 좋거든요. 요거 쪼끔만 더 응용하시면 되게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컬러도 사실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브랜드잖아요. 그쵸? 특히나 또 소위 말해서 이 포르쉐인데 그쵸? 이 드림카 목록에 들어가는 이 포르쉐인데 조금 더 어두운 또는 뭔가 이 포르쉐만의 이 어떤 이 헤리티지에 그러면 이 상징적인 컬러가 있단 말이에요. 딥그린 컬러도 있고 이 옛날 그 포르쉐 올드카들 보면 딥그린 컬러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런 바탕에 좀 응용했으면 더 뭔가 또 '헤리티지가 더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블랙 앤 화이트 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끝 해서 포트폴리오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해서 뭐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포트폴리오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가 가장 어렵게 이렇게 쓰셨어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돌같이 무채색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용희 님의 포트폴리오를 쭉 다 봤습니다. 이거를 한 줄 평을 하자면 그 앞서 그 내용 중에 그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포트폴리오 뿌린 적이 있는데 이 "죄다 무시받거나 조롱당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할 수준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근데 부족하긴 많이 부족해요. 아무튼 한 줄 평을 하자면 스토리를 잘 담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토리는 잘 담으시나 이 스토리를 보여주는 이 최종 이 결과물에 대한 비주얼이 너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스토리는 전혀 없고 이 비주얼적인 그러니까 이 시각적으로 엄청 막 화려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면에 또 이 용희 님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는 좋은데 비주얼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이 비주얼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 페이지 쭉 보시면요. 뭔가 이 뭐라 해야 되지? PPT보다는 보고서 느낌이 좀 더 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들거든요 사실. 어찌 됐건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는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의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글자 느낌이 많은 것보다는 비주얼적인 요소가 많은 게 훨씬 더 설득력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 만든 거를 이 한 페이지를 멀리서 보면 보시다시피 이 글자가 너무 많아요. 글자가 너무 많고 특히나 이 광명동굴은 이 다 반복이잖아요. 그쵸? 반복되는 것도 또 너무 많고 이 포르쉐 이것도 마찬가지고 반복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메인 키 비주얼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쵸? 똑같은 게.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쉽게 질릴 수 있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태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되고 잠깐만요. 이거 이 RGB로 좀 바꿉시다. 이게 어디서 바꾸냐.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좀 뭔가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자 일단은 표지부터 하나씩 한번 뜯어 봅시다. 표지 느낌은 저는 나쁘지 않게 보거든요. 이 돌에 대한 컨셉도 나쁘지 않고 여기까지도 좀 좋은데 이 글자 이런 것들 좀 읽어 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뭐 "대학 교수님께서 저에게 뭐 이런 말을 하셨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특히 막 졸업 작품 막 블라블라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 만약에 꼼꼼하게 읽어보면 어떤 진짜 딱 이제 막 갓 졸업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험이라고는 대학생 생활한 게 다인 사람이 쓴 것 실제로 그게 맞긴 하지만은 너무 막 "나는 대학생이에요." 이거를 너무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리고 막 저를 알아보면 하면서 이렇게 1 인칭의 어떤 이런 자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도 있었거든요. 어디 또 있었는데. 그래서 저라는 이런 단어를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쓰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은 그냥 더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뭐 한 10줄 정도 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지속적인 소통을 하자." 요거 위쪽은 좋아요. 위쪽은 좋은데 밑에 이 본문을 2 줄로 딱
간결하게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디자인하는 이유 했으면 예를 들면 이거죠. "디자인은 단순히 이쁨을 넘어 총체적 경험이라는 철학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제 디자인 작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 내용 딱 두 줄로 줄여서 넣으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어렵게 고민할 거 없이 이거 챗GPT한테 던지고 두 줄로 요약해라 그러면 정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그 쓰시면 돼요 그렇게. 너무 막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저는 들었는데요. 교수님한테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내용을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고 여기도 이 초록색 있는 요 내용만 쓰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시고 또는 요거를 쓰시고 이 요 레주메 페이지랑 요거를 합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 내용도 재미나게 위쪽에 들어가고 요것도 밑에 들어가고 딱 예쁘게 잘 들어갈 것 같거든요. 요거 좀 작게 해서 밑에 요렇게 들어가고 요 내용이 이제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거 잘 한번 해 보시면 예쁘게 나올 거거든요. 잘 쓰면 되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정리해서 같이 넣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페이지 한 개 줄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사가 너무 길어요 이거. 지금 이 해녀의 부엌을 보기까지 이 목차도 포함해서 서사가 너무 길어요. 서사는 그냥 한두 장이면 충분합니다. 서사는 너무 빼요. 왜냐하면 서사에 너무 이 기대를 부풀렸다가 갑자기 프로젝트에서 이 약간 좀 기대가 떨어지면 많이 좀 실망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자 이제 이 해녀의 부엌. 이 해녀의 부엌 잘하셨거든요. 잘하셨고 스토리도 좋아요. 스토리도 되게 느낌 좋고 되게 이 디자인적으로 풀이하기 되게 재미난 이 컨셉을 잘 잡으셨어요. 그 리디자인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게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손글씨 느낌으로 간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다 좋은데 이거를 쭉 보다가 자 이제 여기서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타이틀에 이 이미지가 들어가는 게 더 예쁠 것 같거든요. 타이틀에. 타이틀에 이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 이미지가 들어가고 로고가 이렇게 더 들어가기 더 예쁠 것 같아요. 얘보다는 뭔가 이 해녀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죠, 이 이미지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갈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뜬금없이 막 이렇게 막 포스터 같은 게 나오는데 그 목업을 뭐 어떻게든 쓰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 보면 좋은데 그 예상을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만약에 이 해녀의 부엌이 식당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 가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일 처음 마주치는 게 간판을 보겠죠, 전경을. 그래서 전경을 보고 간판 보고 그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가게 내부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눈에. 그러면 그 가게 내부에서 어떤 메뉴판이 보일 수도 있고 뭐 그 가게에 붙어 있는 포스터가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 가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분위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게 이 해녀의 부엌이 어떤 식당이라면 그 식당에서 볼 법한 그냥 손님의 입장에서 볼 법한 요소들이 쭉 나열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뜬금없이 포스터 나왔다가 뜬금없이 또 메뉴판이 나왔다가 뜬금없이 또 이런 또 뭐지 이 각각으로 보면 너무 이 연결이 전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이 통조림도 나왔다가 갑자기 또 웹페이지가 나왔다가 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지금 이 요소가.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이 나왔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해녀의 부엌도 사실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뭐 프로젝트 한 개 정도는 요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특히 얘들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이 여기 앞에 시작할 때도 서사가 길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프로젝트의 이 결과를 보기까지도 서사가 너무 길어요. 서사가 지금 이 타이틀까지 포함하면 이 봐봐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6개 지나야 첫 번째 어떤 비주얼적인 요소가 나오거든요. 6 개를 보기에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서사를 좀 최대한 줄이시고
이 결과론적인 이 비주얼 디자인이 좀 통일성 있게 식당을 보여줄 건지 아니면 뭐 진짜 뭐 웹 브랜딩을 보여줄 건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 이런 식당에서 뭐 이런 메뉴판도 있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통조림으로 이런 레트로 식품도 사서 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또는 뭐 온라인에서 웹으로도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좀 쉽게 갔으면 좋겠어요. 굳이 막 인스타그램 이런 거는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거. 굳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스토리랑 연관성이 있는 결과로 좀 유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광명 동굴도 나쁘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이제 용희님께서 처음에 이 서사를 이렇게 어두운 바탕으로 갔죠. 그다음에 해녀의 부엌은 이렇게 밝은 느낌으로 잘 가셨는데, 광명 동굴도 어찌 됐건 동굴이잖아. 어둡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다 어둡게 갔으면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인데, 이 레이아웃을 이 포트폴리오에 똑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똑같이 브랜딩 디자인 한다고 해서 타이틀이 나오고, 그다음에 똑같이 뭐 개요 나오고, 뭐 이 키워드 도출한 거 나오고, 뭐 핵심 가치 나오고, 이거 똑같이 안 나와도 돼요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런 식으로 도출도 잘하는구나.'라고 충분히 인지하거든요. 이 다음 페이지에 이 내용이 없다고 해서 '아 이런 걸 정리 못 하는구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프로젝트마다 어떤 것들은 뭐 소위 말해서 뭔가 보고서처럼 이런 거 내용도 좀 많이 보여주고, 또 어떤 프로젝트는 이런 막 글자 위주의 내용 다 필요 없고 그냥 진짜 딱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이 광명 동굴이라는 게 리브랜딩 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가게 할지, 그런 걸 위주로 확실하게 그냥 보여줘 버려야 돼요. 목적은 이 스토리가 어찌 됐건 간에 광명 동굴의 목적은 그 돈 버는 거잖아요. 그쵸?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여기서 돈을 번다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이 광명 동굴을 보러 이 방문객들이 많이 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찌 됐건 내 마음대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잖아요. 그쵸? 뭐 하다못해 굿즈를 뭐 만들어 본다거나, 근데 뭐 그냥 뜬금없는 굿즈보다는 마스코트 같은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본다거나. 일본이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지역마다 마스코트 캐릭터들 엄청 많이 있고 심지어 막 엄청 인기도 끌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광명동굴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가 저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 광명동굴과 어울리는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신다거나. 요즘 또 얼마나 좋아요. 일러스트레이터의 턴테이블 이용하면 캐릭터 정면만 만들면 이 다 회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처럼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것처럼 이 내용에 너무 이 스토리 위주로 가기보다는 이 광명도구는 뻔하단 말이에요. 방문객 유치가 최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위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콘들이나 이런 설명 같은 것들 그렇다고 또 너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 여기 지금 딱 느낌 좋잖아요. 그쵸? 여기 위에다가 글자 쓰면 엄청 예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면 엄청 예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아이콘들도 이렇게 흰색 그 톤 맞춰 가지고 쭉 깔아 놓으면 이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잘 보이고 이 타입도 타입대로 잘 보이고 다 이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배치하면 이 하나가 마치 그 잡지? 되게 예쁜 잡지책 보는 것처럼 느낌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그냥 이미지 안에 광명동굴에서 이런 페이지 나오는 거는 진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 타이틀이랑 너무 겹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는데 요 디자인적으로 제가 하나만 좀 이 지적을 하자면, 요 광명동굴 요 워드 타입 되게 잘 만드셨거든요. 잘 만드셨는데 쟤네 두 개가 딱 걸리는데, 하나는 이 동굴 할 때 이 오자랑 이 우자가 너무 이 짝대기가 짧아요. 쪼끔 더 한 이쯤에서 끝나서 이 짝대기가 한 이 정도 노출됐으면 좋겠어요.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의도로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이응 끝으로 요게 좀 맞기는 맞는데, 요거 쪼끔 더 보통 이게 짧거든요. 이 리을이 쪼끔 더 짧게 들어가야 돼요. 그 타이포그래피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제가 한번 써 볼까요? 광명동굴. 그냥 일반 디지털 폰트 써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 이응이 있고 리을이 있을 때
실제로 요렇게 봐봐요. 이 리을이 폭이 쪼끔 더 좁습니다 이거.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왜 그러냐면 이응은 이 상대적으로 이 공간이 이만큼 비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리을은 딱 끝나 있죠. 그래서 이 이응이랑 리을에 요거를 너무 딱 맞춰 버리면 리을이 더 밖으로 나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얘도 지금 보면 이 리을이 실제로는 일직선상에 위치를 하셨는데 더 리을이 밖으로 더 길게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응 기준으로. 그래서 일반 이 디지털 글꼴 보시면 물론 딱 맞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응이랑 리을이 받침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리을이 안으로 쪼끔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일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쪼끔만 그냥 쪼끔만 올리면 되거든요. 고런 것들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독성 있게 보일 거예요, 이 로고 자체가.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여기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똑같이 이렇게 갈 필요 없이 좀 더 이걸 비주얼적으로 강하게 보이려면 이 원을 크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3개 가고 그다음에 큰 거 1개 딱 나오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 내용이 쭉 들어가고 이렇게 좀 작은 형태로 내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가도 레이아웃이 훨씬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바탕을 좀 어둡게 가는 거죠 이렇게. 어둡게 가고 이제 글자는 이제 흰색 계열 위주로 가시면 더 이제 시각적으로 더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뭐 센스 있게 이거 뭐 아우터 글로우 처리해서 약간 좀 빛나는 듯한 효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네온 이펙트처럼 만들면 뭔진 모르겠는데 이 세 개의 결과를 이용해서 뭔가 이런 세 개의 결과를 이용해서 뭔가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거를 똑같이 요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두면 얘를 보면 전체가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또 심심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해녀의 부엌 봤을 때 한번 이 레이아웃을 봤기 때문에 그냥 쓱 넘겨버리는 페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보고서 페이지를 굳이 쓰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크기에 대한 이 차이감, 리듬감을 확실히 주시면 어떤 건 눈에 확 들어오고 어떤 거는 눈에 덜 들어오거든요. 그게 되려 좋아요. 다 같이 비슷한 크기보다는 리듬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안 읽어도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만 크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 이런 것들 쭉쭉쭉 그렇고 그리고 광명동굴 이거 심볼 되게 예쁘게 잘 만드셨거든요. 이거 뭔가 아까 말했다시피 피아노 건반 같은 느낌 잘 활용을 하셨는데 이게 다 의미 없어요 이거. 아이콘 되게 예뻐요. 아이콘 이거 여기 합치시고 이 포스터도 잘 만드셨는데 저 심볼 이용해서 좀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요거 심볼 어디 갔냐? 심볼. 요거 잘 만드셨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포스터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 갔냐? 저 찍은 거. 포스터가 이렇게 있으면 얍. 그냥 얘를 뭔가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배치해서 되게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밑에다 이렇게 배치하고 여기에 이제 뭔가 내용 같은 거 쭉 쓰고 하시면 되게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이게 뭔가 동굴 같은 느낌도 들고 요렇게 레이아웃을 배치하면 이 긴 포스트에 동굴 같은 느낌도 들어 가지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 심볼을 열심히 잘 조합해서 만들어 놓고 다시 분리를 시켜 놔서 쪼끔 모호합니다. 얼핏 잘못 보면 물론 아까 아트, 예술 요것도 키워드로 있기는 하셨는데 쪼끔은 부족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런 포스터랑 이 리플렛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리플렛이 예쁘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 광명동굴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캐릭터를 개발한다거나 마스코트 캐릭터, 인형, 굿즈 이런 걸 개발한다거나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동굴을 어떻게 하면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화록동굴을 갔다 왔거든요, 충주에. 개인적으로 별로더라고요, 화록동굴이.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광명동굴이 더 재밌었어요. 더 리얼리티했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뭔가 약간 보물찾기처럼 스탬프를 숨겨 놓고 스탬프를 찍게 만든다거나 스탬프 디자인을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아이콘 이렇게 되게 아이코닉하게 잘 만드셨잖아요. 그쵸? 지금 요 심볼도 되게 예쁘게 만드셨으니까 요런 느낌으로 스탬프를 뭐 한 8개 정도 만들어서 스탬프를 찍어 와서 가지고 오면 마스코트 인형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찌 됐건 어른들도 많이 가지만은 애기들 데리고도 동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어린애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참여형 어떤 스토리를 좀 많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시고 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토리보다는 이 비주얼적으로 승부를 하셨어야 했어요 얘는. 포르쉐의 스토리는 뭐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토리로 풀이하기보다는 이 포르쉐는 비주얼적으로 뭔가 막 접근해서 더 임팩트 있게 가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포트폴리오가 아무튼 뭔가 이렇게 서사가 되게 길고 이 결과가 되게 애매하게 끝나고 근데 또 서사가 엄청 길고 그래서 이게 뭐 포스터 몇 개 보여주고 아이콘 보여주고 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토리에 비해서 결과가 전혀 매칭이 안 되고 있고 마지막에 특히 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루하게 또 심심하게 끝나기 때문에 딱 이 용의님의 포트폴리오를 쭉 봤을 때 마지막도 재미없게 딱 덮어 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특히 처음도 그런데 마지막 그 프로젝트는 더 임팩트 있게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책 좀 보다가 영화를 좀 보다가 내용이 좀 지루해졌어요. 초반에 좀 재밌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되게 막 임팩트 있게 막 반전에 반전을 가지고 영화가 딱 끝나. 그럼 되게 여운에 남잖아요. 그쵸? 포트폴리오도 똑같습니다. 좀 가운데 좀 부족하더라도 마지막에 최대한 임팩트 있게 끝내야 기승전결 있게 딱 끝내야 이 포트폴리오 다 보고 딱 덮었을 때 '어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 호기심 가네 이 친구.' 이렇게 내용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는 더 비주얼적으로 한번 승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만 잘하시면 진짜 예쁜 거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엔진이랑 이거를 직접 그리신 건지 있는 걸 사용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요런 이 설계도 같은 이 컨셉으로 하셔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레고래. 그 조립 블록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막 뭉쳐 놓은 거 이거 뭔지 알죠 이거? 이런 것들 좀 이용해 가지고 이런 좀 재미난 요소를 좀 만드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뭔가 일러스트적인 요소를 좀 확실히 가미하셔 가지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포르쉐 그 느낌 컬러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요런 그린에 라이브로 보시는 화면은 색깔이 좀 다를 거예요. 요런 그린에 약간 그 노란색 빛인데 살짝 주황빛 도는 요런 컬러 들어가면 되게 예쁘거든요 이거. 요런 컬러 조합 많이 쓴단 말이에요 요거. 요런 바탕에 요런 컬러 조합으로 하셔도 되게 고급스럽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임팩트 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용희 님의 포트폴리오 한번 쭉 다 보고 피드백도 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표지하고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길어요. 서사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서사 내용도 좀 최대한 줄이시고 그다음에 뭔가 저가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런 좀 빼세요. 좀 어찌 됐건 좀 전문가처럼 그래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긴 맞는데 굳이 막 계속 그렇게 쓸 필요 없거든요. 어 마치 "저는 유치원생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내용들은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해녀의 부엌이라는 이 컨셉도 스토리를 딱 담았으면 이 스토리와 걸맞는 이 내용이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광명동굴도 마찬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쭉 볼 때 이 동굴과 어울리게 좀 어두운 컨셉으로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뜬금없이 포스터가 보이기보다는 목적에 맞게 광명동굴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광명동굴을 만약에
다시 디자인을 브랜딩 리브랜딩한다 그러면 목적이 뻔하거든요. 이 뭐 이 광명시에서 이거를 뭐 디자인을 할 건데 당연히 뭐 손님 많이 오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올지 디자인적으로 이걸 풀이한 결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뭐 스탬프를 찍는다거나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든다거나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디자인하면서 기획적인 것들도 보여주셔야 돼요. 물론 그 과정에 마스코트 캐릭터가 좀 예쁘게 안 나올 수도 있고 스탬프가 좀 예쁘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디자인적으로 이 기획도 보여주고 시각적인 요소도 보여주고 설득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디자인은 얼마든지 나중에도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획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이해가 되게끔 그러니까 설득이 되게끔 이 좀 생각을 한번 바꿔 보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막 무시당하고 막 조롱당할 수준은 아니시거든요. 디자인도 잘 하시고 하시는데 단지 접근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아까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 되는지 한번 진짜 곰곰이 삼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서 면접관이 본다는 생각도 중요한데 광명 동굴을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광명시장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지, 뭘 디자인하면 좋을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도 제주의 부엌을 해녀의 부엌을 디자인할 때 이 해녀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보시고 해녀의 입장인데 해녀분들이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고 하진 않을 거라 말이죠. 근데 젊은 친구들 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좀 모여 가지고 이 제주도에 있는 이 해녀분들을 이용해서 어떤 하나의 브랜딩을 만들었으면 이 젊은 느낌도 확실하게 가미시키고 그다음에 이 올드한 느낌도 확실하게 가미시켜서 이게 잘 융화된 느낌이 딱 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다짜고짜 웹사이트 보여주고 다짜고짜 이 통조림 보여주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설득력 있는 구성으로 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포트폴리오 피드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피드백을 신청해 주신 구독자 이용희 님 아무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고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피드백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